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유재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좀 뒤돌아보면은요, 정말 정부가 정말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죠. 뭐 파리 대책부터 시작해서 그에 뭐 9.13 대책이라든지 12.16 대책까지 쭉 뭐 종합 대책들만 해도 3번이 나왔었고, 올해 들어와서는 뭐 이제 더 많은 대책들이 나왔었죠. 뭐 6.17도 있었고, 7.10도 있었고, 뭐 8.4 이제 공급까지 늘리는 그런 대책까지 이제 나왔었고, 또 전월세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하는 임대차 입법까지 정말 뭐 매매 시장이든 임대차 시장이든 정말 총망라한 대책들이 쏟아졌는데, 시장은 오히려 좀 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12.16 대책에서는 15억을 초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 한 푼도 안 해주겠다.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출 금액을 반으로 깎겠다. 이렇게 엄청난 대출 규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뭐 노도강이나 금광구 같은 서울 안에서 웬만한 아파트들이 10억을 지금 거의 다 넘었고, 지금은 이제 15억을 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왜 정부 정책과 시장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정부 정책, 뭐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고 전월세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많은 이제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오히려 이 정책에 대해서 시장 자체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좀 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현재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제 15억 초과, 그렇죠, 12.16 대책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15억을 초과하는 그런 뭐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으면은 15억을 넘는 집을 내가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산다 그러면 아예, 그렇죠, 현금 내 돈 전부 다를 가지고 이제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5억을 가능하면 넘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15억 넘어가면 안 되니까 15억을 넘지 말라. 이렇게 좀 뭐 대출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거죠. 자, 최근에 또 깜짝 놀란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 포레나 노원이라는, 지금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노원구가 이제 10억이 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도 다들 깜짝 놀랐죠. 지금 뭐 청구나 이제 건영이라든지, 그렇죠, 풍림 아이언 이제 요런 세 단지가 노원구에서 이제 10억을 넘어서면서, 드디어 이제 노원구도 정말, 그렇죠, 10억을 이제 넘어섰구나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았었는데, 최근에, 그렇죠, 이제 새 아파트죠, 포레나 노원이라는 바로 이 새 아파트의 보류지라고 하면 보통 뭐 재건축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렇죠, 이 어떤 계산이 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된 어떤 그 계산들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뭐 지금 포레나 노원 같으면 이제 한 3가구 정도를 뭐 이제 보류지로 이렇게 남겨놨었습니다. 근데 이런 보류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가점제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입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 보류지 3세대가 전부 다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33평이죠. 지금 아무리 노원의 새 아파트라고 하지만, 그렇죠, 지금 뭐 최고 지금 입찰가가 13억 6천, 정확하게는 13억 뭐 거의 5,999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원의 지금 새 아파트도 이제는 거의 15억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이제 입찰가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 아파트의 현재 일반적인 호가는 이미 15억까지 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뭐 노도강, 금관구 뭐 이렇게 늘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는 노원도
뭐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억이 넘어서서 정말 대출 한 푼도 안 되는 그 아파트 쪽으로 지금 거의 뭐 턱 밑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그 봉천동에 있는 지금 관악구죠.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봉천동에 있는 그 이편한 이제 서울대 입구역이라는 바로 그 이제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봉천이 이편한 같은 경우가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이 최근에 여기도 1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야, 정말 올 초만 하더라도 그렇죠. 10억 넘었다는 얘기 들은 지가 지금 엊그제 같죠. 뭐 그래서 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로 많이 이제 다뤄졌던 이제 그런 이제 뭐 뉴스가 되겠는데 10억을 넘어서더니 뭐 불과 지금 한 3, 4개월 만에 거의 한 13억까지 그냥 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쪽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이제 마곡 같은 그렇죠. 이제 강서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강북 쪽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강남 쪽에 지금 이제 관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역이나 중저가 지역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고 강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렇게 아주 높은 가격대는 아니었었는데 지금 마곡 쪽에 지금 엠벨리 7단지라는 이제 바로 이 아파트인데 이거 84제곱미터 같은 33평이 최근에 또 14억 4,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마곡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5억이라고 봐야 되겠죠. 15억 정말 턱 밑까지 지금 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이제 마용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마포, 용산, 성동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17억, 18억 거의 20억 거의 가까이 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최근에 지금 동작구 흑석동 같은 경우에 그렇죠.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는 지금 84제곱미터 33평이 최근에 20억을 넘어서면서 비강남권에서 33평이 또 20억을 넘어서는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강남권의 33평 같은 경우에도 이미 15억 턱 밑까지 가 있고 지금 거의 뭐 그 강남권에 좀 준하는 이런 좀 투자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억 지금 거의 가까이까지 지금 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영등포 쪽에 그 신길 뉴타운 쪽에 있는 그렇죠. 지금 힐스테이트라는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지금 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가 최근에 14억 5천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야, 정말 신길 뉴타운이 그렇죠. 지금 뭐 14억 5천에 거래가 지금 이게 분양가가 한 7억 정도였거든요. 한 7억 3천 정도 됐는데 최근에 지금 입주를 하면서 지금 14억 지금 5천이라고 하면 거의 뭐 배가 된 거죠. 배가 된 거죠. 그래서 신길 뉴타운도 이제는 거의 15억 지금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영등포 쪽에 또 그 아크로타워 스퀘어라고 해서 그렇죠. 영등포 뉴타운에 있는 바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14년에 분양할 때만 해도 미분양했던 바로 그 아파트잖아요. 근데 영등포가 또 그렇죠. 그 3대도심으로 되면서 영등포 뉴타운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33평 84제곱미터가 6억대에 분양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6억짜리 아파트가 16억이 됐으니까 그렇죠. 지금 불과 한 6년 사이에 거의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쪽에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지금 비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억대, 거의 20억대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그 2030 세대의 바로 영끌이다. 보통 우리가 뭐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뭐 많은 그냥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개인대출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무리하게 이제 우리가 집을 사는 걸 보고 보통 영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끌하지 말고 그렇죠. 좀 청약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뭐 왕숙지구 같은 게 6만 6천 세대나 되죠. 그다음에 뭐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8천 세대. 그다음에 지금 뭐 하남 교산 같은 경우도 한 3만 2천 세대. 뭐 부천 대장 뭐 2만 뭐 계양 테크노밸리 17,000. 자, 어쨌든 동쪽하고 서쪽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지금 거의 한 20만 세대 이상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더더구나 많은 지금 뭐 영끌 쪽으로 많이 뛰어가다 보니까 좀 빨리, 그렇죠. 지금 3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한 2025년이 됐고, 본 청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2022년이에요. 2023년 정도는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내년 지금, 그렇죠, 지금 뭐 한 말 정도 되면 사전 청약이라는 걸 통해서 미리 좀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계속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30대 지금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이 지금 월 지금 봤을 때 지금 1,790건인데요. 지금 그 계산한 그 월에 지금 서울 쪽에서 총 아파트 거래 건수가 약 한 4,795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30대가 5,000건이 안 되는 것 중에서 지금 1,700건을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37%를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00세대 중에서 37세대를, 그렇죠, 30대가 매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든지 많은 지금 어떤 그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대들은 여전히 지금 매수 쪽에 지금 좀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20대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20대가 안 되는 쪽이 되겠죠. 20대 이하인 경우에도 204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전체 거래량의 4.3%인데 20대 이하가 뭐 10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뭐 20대겠죠. 20대 이하가 전체 거래량에서 4%를 넘어선 것은 정말 사상 또 초유의 사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금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2030 세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대, 뭐 20대 젊은 세대들인데, 젊은 세대들이 뭐 37%에 뭐 한 4% 정도 하면 거의 41% 정도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 거래 절벽 상황에서도 지금 20대와 30대가 100채 중에서 거의 40채가 넘어가는, 거의 뭐 절반 가까운 곳을 20대, 30대가 계속 좀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20, 30대는 사실 돈이 없잖아요. 자, 당연히 지금 대출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보금자리 론이라는 것이 6억 이하의 어떤 그 주택, 아파트를 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 3억까지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밖에 안 되잖아요, LTV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70%까지 지금 해주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23조 정도가 지금 상반기에만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에 한 3조밖에 안 됐던 게 20조 이상이 늘어난 거죠. 자, 6.5배, 거의 7배가량이 늘어나서 올해 하반기까지 다 합치면 거의 40조가 지금 넘어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증여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지금 뭐 정말 증여 취득세가 정말 12%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기에 전국 증여가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분기 18,000건도 최고였는데 이것의 60%를 더 넘어섰고요. 자, 서울 증여 같은 경우는 1분기에 한 3,900, 2분기 4,400이 했는데 3분기에 9,000건까지 증가를 했고요. 자,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여가 지금 한 1,2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매매가 한 1,000건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증여가 매매를 넘어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강남 3구의 재건축 핀셋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4, 5구역의 연내 조합 설립, 이제 이게 가시화되면서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신현대 구차 같은 경우에는 전용 152제곱미터가 6월 달에 약 한 34억 8천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오히려 지금 42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공공 재건축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추가해서 만약에 우리가 선도 빨리 좀 선착순으로 오면 기부 체납 비율을
70%에서 50%까지 낮춰지겠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정부 정책하고 부동산 시장 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걸까요? 자, 일단 뭐 부동산 가격 뭐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 나오곤 있지만 서울 중저가 단지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키 맞추기를 하면서 집값 뭐 하향이라는 체감을 별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유동성 엄청나게 풍부하지만 부동산 외에 투자할 마땅한 대안투자처가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여기에다가 코로나 후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특히나 지금 내년 뭐 상반기나 이제 하반기 쪽에 경제 회복이 된다라면,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그 경기 회복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소위 말하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세미나 오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하고 매주 토요일 2번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직접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 다 제가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더더구나 지금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고민들이 아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그 고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또 매수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 전세가 또 만만치 않으니까 매수 쪽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오시면 제가 매도 전략이라든지 또 매수 전략이라든지 1:1 또 개인 상담을 또 다 해드립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뭐 정부의 규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보고 가야 될 것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 규제보다는 뭐 호재를 보고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최근에 지금 중저가 쪽, 그러니까 강남권 쪽 말고도 비강남권 쪽에서도 지금 많은 지금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었다고 지금 느껴지는 지역들이 서울 안에서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방송 중에 어떤 지역이다라고 다 콕콕 찍어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요 지역들은 요런 부분들 때문에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고, 요런 지역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좀 추격 매수를 나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뭐 요런 부분들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고민 뭐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미나도 한번 참석하시고, 또 늘 임장이 중요하니까 현장에 나와서도 한번 움직여 보시다 보면 좀 성공 투자의 길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